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취소소송 제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제소기간 제한 없는 그런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겠지만은 무효확인 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고 그걸 또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본안에 가서 원고가 승소 판결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취소소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사례 두 가지를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죠. 을에게 건축 허가를 내줬다. 뭐 1월 2일자로 나갔다 하고 이것을 뭐 갑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을도 알고 갑도 알고 있고. 자, 갑은 허가 받은 사람이고 을은 을은 허가 받은 사람이고 갑은 인근 주민이에요. 이 건물 건축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이에요. 뭐 갑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6월 1일이다. 현재 6월 1일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갑의 입장에서 건축 허가는 지금 뭐가 발생했죠? 불가쟁력이 발생했죠. 즉 처분이 확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봐야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겠죠. 건축허가 취소 소송 제기하면 각하 판결이죠. 이럴 때 머리를 써보는 거죠. 갑이 행정처에 가서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는 거죠. 뭐 6월 2일쯤에 6월 1일 날 요청했다. 자, 그랬더니 행정청이 내가 왜 이걸 요청을 받아줘야 되지 하면서 만약에 거부했다. 이 요청을 거부했다. 여기에 뭐 6월 3일 날 나왔다. 그러면은 갑은 요 6월 3일자 처분을 들고 취소소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6월 3일자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갑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만약 갑이 제기했다면 이것은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죠. 제소기간을 지나갔다라는 이유로 해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겠죠.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하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거부 처분의 성립을, 즉 신청권을 부정해서 결국 거부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성 부정, 신청권이 부정돼서 결국 처분성을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각하를 시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친구들의 이런 소재기를 막아버린 거죠. 어찌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너무 가혹하다 볼 수도 있고, 여튼 간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결국 이제 행계청 차원에서 말하면은 갑이, 자, 행계청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정개청권. 갑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 을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권의 발동을 요청한 거죠. 그런 권리가 만약에 인정되면은 그런 행정개입청권이 인정이 되면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거고 그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테니까 취소등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판례가 신청권을 부정해서 각하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사건에서 행계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불가증력 차원에서 한번 논해본다면 갑이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바로 취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에게 취소, 변경 등을 요청했다가 이것이 거부되었을 때 거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 법원은 역시 거부처분의 성립에 필요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시킨 거죠.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을 판례가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주목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새만금 사건이에요. 좀 왼쪽 살 뻔했나? 자, 새만금 사건. 자, 새만금 사건은 이런 구조죠. 비슷해요. 자, 을에게 공유수면 매립면허 자, 을에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1991년도에 줬고, 이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에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갑이 소송을 하려는 이 시점이 현재 2001년도예요. 무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01년도예요.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했죠. 제소기간 지나서 불가쟁력이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죠. 자, 이럴 때 새만금 사건 보면은 갑이 두 가지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죠.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 직접 무효 확인을 권한 소송을 제기하고, 또 하나가 요거죠. 행정처에게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가 2001년도겠죠. 이게 거부당하니까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또 제기했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했죠.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죠. 자, 역시 똑같아요. 만약 갑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뭐 제소기간 제한 안 받으니까 오케이, 뭐 받아 본안까지 가겠지만, 매립면허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이를 각하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사건에서 매립면허 취소 요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때 우리 판례가 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죠. 자, 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언제 인정했나 봤더니 경우의 수를 둘러 놔두더라고요.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앞에는 환경영향평가, 여러분 쓸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써보세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청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분성을 인정을 해서 본안까지 간 거고, 본안까지 가서, 물론 본안에서 기각당했지만 본안까지 갔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바깥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신청할 신청권이 없다라는 취지예요. 신청권 인정 못하겠다. 신청권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신청권 인정 안 되면 당연히 처분성도 부정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각하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판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신청권 인정한 사건이 이게 새만금 사건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행계청천에 설명하면, 갑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 을에게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라는 행정권의 발동을 요청했다가 지금 거부당했는데,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만약에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면은 그것이 조례상 신청권으로 인정이 되겠고,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 그런 신청권 인정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 한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불가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권 사례에서 본다면,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지금 갑의 입장에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서 면허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를 신청했고, 자, 그래서 거부가 됐죠. 그럴 때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불가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변경 신청권을 판례가 인정을 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